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만 힘을 내지 못한 뉴욕 시장이었는데요. 주간 실업 지표가 개선된 점이 시장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주만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한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41%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4,464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12% 올라주면서 4,200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빠졌습니다. 0.01%의 하락률을 기록해주면서 13,736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지수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상승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한번 살펴보시면 5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587명입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은 어떤 상황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183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9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지수도 보시면 0.6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2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를 해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549종목이 오르고 있고 반면에 275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873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437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42억 원, 그리고 기관은 1,501억 원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2,503억 원 순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입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는지 짚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682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16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 913억 원을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이 우세합니다. 지금 10위 종목 내에서 파란불을 켜낸 종목은 SK하이닉스와 카카오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LG화학의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연출하더니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1.8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1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남양유업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까지 치솟아 있는 모습인데요. 가격 제한폭 가득 채워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모펀더인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지분의 53%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남양유업과 더불어서 남양유업 우선주의 주가도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주의 주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분할 상장 첫날 급락했던 LG와 LX홀딩스의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짚어보시면요. 지금 시간에는 1.3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X홀딩스도 함께 보시면요. 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아베스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지금 시간에 6%대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3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강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이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책을 제시를 또 해주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억눌렀던 소비와 생산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아 베스트의 주가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우리 코스닥 시장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HN과 관련해서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이 분할 상장된 첫날인데요.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 분할 신설 법인으로요. 환경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에코프로 HN의 주가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의 주가를 보시면 29.98%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주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의 주가도 보시면요. 5.7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54,7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에너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역시도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앙에너비스의 주가 잘 가주고 있습니다. 9%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18,250원을 가리키면서 지금 윗골이 좀 길게 달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리플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플렉스는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빠진 모습의 음봉을 형성을 해주지만 상승률은 5%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92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누리플렉스가 네이버의 라인플러스와 디지털 통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들은 스펙주들입니다. 스펙주들 요즘에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지만 그래도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스펙 4호와 신용 스펙 6호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어제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는 이유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삼성 스펙 4호의 경우에는 30%를 가득 채워서 올라가 줍니다. 7,8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용 스펙 6호의 경우에도 29% 넘게 올라주면서 2,95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상승하는 업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3%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은행, 철강 및 금속, 화학 업종이 전거래일보다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요. 서비스업과 운수창고, 음식료품, 전기가스업, 비금속 광물 업종들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힘을 내고 있는 업종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시면 운송장비 부품과 금융, 통신장비, 그리고 인터넷, 기계장비 업종에서는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을 한번 보시면요. 유통과 오락문화, 종이 목재, 건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전거래보다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기아와 현대차, LG화학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카카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남양유업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이제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비가 올 때 네. 약간 교통 같은 건 좀 불편하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우산을 들고 다니면은 또 기분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빗속 걸으면은 그래도 네. 좀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래도 뭐 이제 어제와는 다르게 우리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보면.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이제 바로 또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오늘은 한국전력의 공시를 심층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 최근에 17일 분기 보고서 중에서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그 공시를 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공시 그러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어려워요. 네. 공시는 일단은 어디서 봐야 되면요.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다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호프집 같은 데 가면은 네. 맥주 한 잔 마시다가 이렇게 던지는 막 요즘 그런 거 많더라고요. 잘하세요? 뭐 그냥 가끔 합니다. 근데 술 먹고 해가지고 맨날 비뚤비뚤 잘 안 맞아요. 술 먹고 던지면 잘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호프집에 있는 다트, 그 다트가 그건 이제 하나의 게임을 하는 다트고 사이트 다트가 있어요. DART. 네. 요거는 이제 전자 공시를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가끔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사실 뭐 귀찮긴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요약해서 있는 것이 또 뉴스기도 해요. 그렇죠. 뉴스가 이제 네. 또 많이 요약해서 나오는데 또 그런 기자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또 물론 뭐 박식하신 기자도 있지만 그냥 대충 이제 또 시간 때우기로 쓰는 기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 믿어서는 안 되고 실제 직접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7일에 나왔던 한국전력 분기 보고서인데요. 이 한국전력 지금 보시면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위에 나오면 5월 17일 분기 보고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어요.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사실 뭐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 제가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여드리면 한 10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아이고. 오전장 분석만 네. 10시간에서 마감장 분석까지 가게 되는 네, 오늘 퇴근을 할 수 없다. 응답하라 마감 시간까지 가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이 왼쪽에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있는데 회사의 개요를 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개요를 제가 클릭했던 부분 여기 보시면요. 회사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죠. 누르면은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요. 근데 다 보면 좋고요.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자면요. 신용평가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신용이 있는지 그래서 이 한국전력의 신용 뭐 등급이 AAA 전력체 같은 경우 AAA 그리고 전자단기사채 요건 A1 그리고 뭐 기업어음 A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외화사채 외국에 돈을 빌렸던 거 그런 것들 보시면요. 외화사채 뭐 이런 신용 등급이 이렇게 A 다 A로 나와 있죠. 그래도 A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A 우리가 뭐 A 플러스 맞으면 좋겠지만 A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확실히 그 공기업으로서 나이스 신용평가라던가 요 평가회사가 다 다릅니다. 조금씩 한국 기업평가라던가 그러네요. 신용평가 이 다르기 때문에 이 뭐 여기 무디스는 저기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능한 평가회사예요. S&P 보이죠, S&P. 네. 이 S&P가 바로 그 S&P 500 할 때 그 그쵸. S&P 네. 신용평가회사입니다. 신용평가회사 500개 간추려가지고 주식 간추려서 우량주도 만든 게 S&P 500 지수고 이 S&P에서 만든 거고 S&P가 그만큼 신용에 일가견이 있다. 또 피치 뭐 이런 이 세 가지 회사는 외국 회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매겼는데 다 A예요. 다 A 이상이기 때문에 트리플 A 이거 굉장히 좋은 거고 나이스 신용평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트리플 A 3개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일단 한국전력의 신용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게 뭐 돈을
떼어 먹어가지고 뭐 파산하고 이럴 걱정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다음에는 또 공시에서 어떤 점을 또 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에는 이제 또 사업의 내용,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다시 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지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재무 현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재무제표는 많이 보실 줄 아실 거예요. 뭐 저희 방송 보시면 맨날 재무제표 말씀드려가지고 네. 요건 이제 그걸 보시면 돼요. 그 HTS나 MTS에 있는 거 잘 또 풀이가 돼 있으니까 그게 더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 다트에서 보면은 좀 재무 이거 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복잡하기도 하고 저는 이런 것들은 재무는 거기로 보시고 MTS나 HTS 보시고 밑에 보시면요 영업 개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성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판매량 137기가와트신데 이게 산업용이 52.5%다. 그리고 일반용이 22.8%, 그리고 주택용이 14%, 기타 부문이 10%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어디서 전력을 많이 공급이 되는지. 결국 이제 산업용이 52%이기 때문에 야, 이 한국전력은 네. 일반 가정에서 이런 에어컨 틀고 이런 것들은 주택용으로 보면 14%밖에 수입이 없다. 하지만 산업용 진짜 공장 단지라던가 대규모 뭐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게 디지털 단지가 옛날에는 공단이었어요. 그래서 구로공단 이런 거 예전에 들어보시죠. 네. 구로공단역이었는데 구로공단역 지하철역이 구로 디지털 단지로 바뀐 게 이제 거기가 예전에 완전 굴뚝공장이다가 이제 디지털 단지로 약간 최첨단 넷마블도 거기 있잖아요. 넷마블. 그렇죠. 넷마블도 네. 그렇고 막 그런 유수의 회사들이 이제 넷마블을 공장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인터넷 게임 회사지. 또 투자 회사로 변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용 회사라던가 아니면은 공장, 디지털 단지 이런 데서 전력 판매량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판매에 대한 이런 것들 뭐 기온이라던가 유효일수 이런 여러 가지 좀 쭉 읽어 보시면요 시장 점유율 등등 여러 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력 발전 부문에서 한국전력의 시장 점유율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한국전력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사실 화력만 있는 건 아닌데 네. 대표적으로 오늘 화력만 좀 시장 네. 점유율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뭐 원자력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수력도 있고 그러니까 네. 수력, 풍력, 뭐 원자력 요거는 이제 숙제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로. 오늘 한번 굳이 한국전력 아니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공시라도 어디서 수익이 이만큼 나고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뭐 셀트리온이다. 그럼 셀트리온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어디서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숙제로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네. 토요일, 일요일 날 뭐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D램에서의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 네. 뭐 낸드 플래시에서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 뭐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시장 점유율 이런 거를 좀 공시를 통해서 보시면요. 네. 좀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한국전력의 화력 발전 부문 시장 점유율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그러면 한국전력이 이제 여기 화력 발전 부분 돼 있잖아요. 위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화력 부문의 22.3% 한국 수력 원자력. 의외로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화력 발전 부문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력과 원자력인데 네. 역설적으로 화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회사를 아는 게 진짜 힘이에요. 나중에 가면요. 내가 이 한국전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자세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런 게 기업을 믿고 또 나중에 이런 게 약간씩 바뀔 수 있거든요. 요게 뒤집힐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야 이게 한국수력 원자력 옛날에 22.3%로 화력 발전 부문의 1위였는데 왜 이게 떨어지고 있지? 왜 떨어지고 그렇죠. 있을까? 이게 22.3이었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만약에 뭐 막 5%, 3% 떨어지면 이거 회사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주담한테 주식 담당 아니 왜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왜 화력 발전 부문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냉철하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주식 담당자 뭐라 하겠죠. 굉장히 자세히 알아보셨네요.
이런 거 사실은 뭐 저희가 뭐 네.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주식 담당자가 거짓말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것까지 캐치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점유율 뭐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설비 용량이라던가 발전량 이런 시장 점유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이 표 있잖아요. 표. 네네. 네, 표를 한 번씩 쭉 읽어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 분기보고서 5월 17일 분기보고서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네. 한 2주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따끈따끈하네요. 네, 이런 거가 정말 내용이 많아요. 이거 한번 제가 봐봐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다 읽어둘 수 없고 한번 쭉 이런 시장 점유율만큼만 좀 보자. 네.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 그거 기억나는데 그 과자 같은 거 네, 네. 굉장히 핫했던 과자도 있잖아요. 그 뭐 있지 뭐 꼬북칩도 핫했었고 만약에 꼬북칩이다.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 맞아. 네, 진짜 허니버터칩 핫했죠. 진짜 네. 핫했잖아요. 네. 그럼 허니버터칩을 만든 회사가 혜태였거든요. 혜태. 네, 네. 그럼 혜태 허니버터칩이 굉장히 핫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그 혜태에서의 그 비중이 매출 비중이 몇 %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많이 파는 게 맞는 건가? 네. 물론 뭐 생각으로는 많이 팔겠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 뭐 점유율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대로 일반용 주택용은 14%밖에 안 되는데 그 아까 뭡니까? 그 산업용이 52%뭐 되는 이런 것들 허니버터칩이 이 회사에서 판매 비중이 큰지 생산량이 많은지 그게 뭐 30%를 넘어가는지 30%만 넘어가도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이니까 네. 3분의 1 이상의 이 회사의 주력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 근데 또 그게 또 너무 많으면 또 안 좋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허니버터칩 매출이 이 회사의 80% 이상이 넘어간다. 네. 그럼 뭐가 문제냐면 허니버터칩이 예전에 그때 정말 핫했는데 요즘은 또 인기가 사그라들었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은 만약 80% 이상 넘어가다가 그 제품의 인기가 사그라들면 이 회사도 같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이것만 생산하려고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생산시설만 막 2공장, 3공장, 10공장까지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 대표적으로 뭐 허니버터칩도 지금도 잘 팔리지만 네. 그때만큼 전성기만큼 인기가 없어요. 꼬꼬면도 그래, 꼬꼬면. 꼬꼬면 옛날에 개그맨 이경규 씨가 해가지고 진짜 잘 팔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인기가 사그라들어가지고 지금 라면 순위 한 3위권 안에도 5위권 안에도 못 들더라고요. 예전에 1위였어요. 네. 그때 뭐 신라면 진짜. 이런 게 만약에 꼬꼬면만 너무 그때 많이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가 오히려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과도한 생산 설비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분기보고서 보면 나오니까 이런 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꼭 봐야 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보고서량이 방대한 만큼 꼭 봐야 될 또 다른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정말 좋은 내용 뭐 의결권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입니다. 특허. 회사가 얼마나 특허를 갖고 있는지 지적 재산권이에요. 요게 이제 넷마블 같은 회사들은 IP로 통용이 되겠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IP, 예를 들어서 웹툰 같은 경우는 시네탑의 그 캐릭터들은 네이버만 갖고 있는. 뭐 이번에 전지적 독자 시점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도 그거는 네이버만 갖고 있는 종합적인 IP 지적 재산권이죠. 이 지적 재산권을 보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국내랑 국외 요런 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요런 거. 왜냐면 이게 많을수록 좋아요. 숫자가. 근데 다른 회사랑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이게 사실 뭐 한국전력은 그렇게 막 IP라던가 이런 캐릭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자력과 수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 그런 것들을 새로 특허를 내거든요. 여기 보시면 특허 나오잖아요. 핵 원료. 야, 이 우리나라 핵폭탄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핵 연료 집합체 이런 특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 핵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누클리어라 가지고 이런 거 보시면요.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특허도 살펴보시고 최근에 2021년 2월에도 특허가 나왔어요. 핵 연료봉 튜브 요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특허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얘네가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만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연구개발 비용에 만약에 그 매출의 20%를 들였어요.
근데 특허도 하나도 개발이 안 되고 지적재산권도 없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헛발질하는 겁니다. 네. 맨날 그 만약 축구로 치면요, 뭐 이렇게 골을 때리는데 슛 하는데 골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뭐예요? 그쵸? 괜히 헛발질만 하고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그냥 막 차대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특허를 냈는지, 특허 출원이 되고 특허 등록이 됐는지. 저도 특허 하나 낸 적 있어요, 예전에. 오, 진짜 뭐예요? 있어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에 말해주세요. 예, 네. 예전에 특허 냈는데 네. 과학적인 거 이거. 아무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허 완료까지 했어요. 등록 오. 출원만 한 게 아니라 완료까지 저도 했는데 예전에 네. 송범선 특허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이버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에 거예요. 꼭 말해주세요. 예. 네. 근데 이게 특허 출원만 하면 안 되고 출원은 신청하는 거거든요. 등재 완료가 됐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2021년 2월까지도 특허가 됐다는 거는 연구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의 고인물이 아니라 기존의 걸로 우려먹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근데 이것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그러니까 한국전력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공기업 사람들 뭐 하겠어 그냥 맨날 먹고 노는 거 아니야? 월급 받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알고 보니까 연구 개발도 열심히 하더라. 뭔가 혁신을 꿈꾸더라. 이런 것들, 국외로 181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특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가 이제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 공시나 이런 분기 보고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회사 연역이나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는 한국전력의 공시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난 17일에 나왔습니다. 방대한 양인 만큼 어떤 점을 좀 짚어봐야 될지 살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가 우리나라 우유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남양유업을 인수를 하죠. 네, 맞습니다. 야, 이 남양유업이 드디어 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남양유업이 이제 어쨌든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행컴퍼니가 인수를 한다고 밝혔고요. 저는 부분 처음에 이제 뉴스를 보고 이거 부분 매각이겠지 싶었는데 네. 야, 통째로 그냥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네. 홍원식 전 회장의 지분 51%를 포함해서 그 오너 일가, 네. 오너 가족들의 53%를 그냥 통째로 블록딜을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매각해서 돈이 꽤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좀 굉장한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남양유업 매각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남양유업이 그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어요.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건, 뭐 분유 사건도 있었고. 분유에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물질이 뭐 있었는데 네. 그걸 약간 뭐 숨겼나 뭐 아무튼 그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양유업 논란 한번 이렇게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나옵니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또 그런 분유 뭐 논란도 있지만 음식물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저 황하나 씨, 네. 황하나 씨가 이 남양유업 그 오너 일가의 외손녀인데 이분이 이제 또 마약 사건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또 풀려나고 또 이분이 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결혼했는데 또 남편이 한 몇 년 차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 사망설에 관련해서 뭐 타살이니 뭐 자살이니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또 뭐 같이 뭐 마약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남양유업이 마약 유업이 아닌가. 마약 유업이 아닌가 이런 네티즌들의 이 질타를 받아가지고 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황하나 씨. 근데 황하나 씨는 굉장히 이런 노이즈 마케팅으로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져가지고 노이즈 마케팅으로 거의 연예인급으로 유명해져서 이 남양유업이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뭐 마약 무슨 뭐 우유에 마약을 파는 거 아니냐, 마약 우유 아니냐, 뭐 이런 말들 농담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원래 남양유업이 굉장히 우유 업계 1위였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 1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 약간씩 밀려가지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매일유업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고요. 매일유업이 1위가 되고 막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브랜드 가치가 좀 희석돼가지고 저는 이 매각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남양유업 측에서는 어떻게 언급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남양유업 대주주 측에서는 이제 이 대주주 일가의
홍진석 그리고 지송죽 이사 2명이 등기이사에 사임하고 다 물러난다는 거죠. 물러난다고 밝혔고요. 전문성을 갖춘 사회이사 확대를 이사회에 요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남양으로 출범하기 위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남양이라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남양이라는 그거를 좀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름 자체 남양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브랜드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이미지가 그래도 이제 전통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왠지 아까 한엔 컴퍼니가 이제 네. 인수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엔 유업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그럴 생각에는.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남양 유업 자체도 이제 약간 이미지가 좀 안 좋아져서 제 생각에는 뭐 요즘 백미당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백미당. 네, 봤어요. 백미당 그 커피숍이랑 빵 파는 데죠. 그게 남양 유업 거예요. 백미당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약간 그럼 남양 커피숍, 남양 카페 이렇게 안 하고 백미당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이미지 쇄신을 하지 않을까. 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유업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남양유업이 상한가에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매수하기는 약간 늦었다. 예. 저는 만약에 할머 이거는 어제 했어야 됐다. 너무 지금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따라 들어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단타의 신이다. 네. 스스로 단타의 신이라 생각하시면은 뭐 상한가 따라잡기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시면 지금 상한가 같잖아요 오늘. 그렇죠. 지금 들어가기엔 좀 늦은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뭐 내일 만약에 단타의 신이라고 본인이 진짜 생각하시고 정말 손이 재빠르신 분들은 네. 노하우 있으면 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스윙이나 아니면 중장기로 가져가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건 있어요. 또 이미지 쇄신이 될 것인지, 이미지 쇄신이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매각되어서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오너일가가 바뀌기 때문에 또 좀 쇄신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새로 한행 컴퍼니가 만약에 또 뭔가를 좀 잘 못한다 싶으면 또 위기가 닥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근데 한행 컴퍼니가 예전에 웅진식품도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웅진식품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게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행 컴퍼니가 얼마나 경영 역량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남양유업의 오너 일가 지분 전체가 한행컴퍼니 인수될 것으로 보이면서 남양유업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너 리스크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시총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계획을 내놨죠,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에서 평택 3라인 공장 그 건설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규모가 엄청납니다. 축구장 25개. 어머. 축구장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축구장 가보셨어요? 네. 축구장 가보신 있나요? 엄청 어릴 때 가보셨어요. 어릴 때 네. 엄청 넓었죠. 네. 어릴 때 보면 더 넓었을 어릴 때 것 보면 더 같은데. 넓죠, 네. 근데 그런 게 25개를 붙여놨다고 생각해봐요. 그 정도로 그 공장 단지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파운드리 투자 계획으로 굉장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19조 원 규모로 공식화하는 이런 파운드리 사업을 가시화하고 있다. 그래서 K 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대회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저는 여기 평택 그 축구장 25개 네. 크기 여기 가봤어요 저는. 오, 어땠어요? 네, 가면 진짜 넓어요. 진짜 넓어서 저는 그래도 산책이나 이렇게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한 2시간 걸었는데 2시간 걸어도 다 못 보겠더라고요. 아우, 그 정도요? 네, 그거 다 2시간 돌았는데도 어머. 다 못 봐요. 공장이 더 넓어서. 제가 봤을 때 면접 보니까 한 10시간은 걸어야 되지 않을까. 10시간.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평택이 너무 넓어가지고 한 10시간은 걸어야 되지 않을까. 뭐 제 생각입니다. 2시간 걸었는데도 다 보질 못했다. 라는 거니까 엄청나게 넓다. 그 안에서도 이제 버스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장 안에서. 그렇겠죠. 예. 근데 뭐 그런 것처럼 굉장합니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다. 규모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지금 막 공사하고 있어요. 네. 다 지어진 게 아니고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라도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가게도 있고 안에 그 뭐냐 치킨집도 있고 저 치킨도 먹었어요. 거기 교촌 치킨이 있더라고요. 평택 공장 거기 그 근처에 상가단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SK 하이닉스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네, SK 하이닉스 뭐 2위 반도체 업체인데 여기서도 이제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인수합병 M&A를 또 전략을 통해서 키운다고 하고 일단은 파운드리의 강자가 이제 대만 그쪽이잖아요. TSMC.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열심히 또 2배
두 배 이상 키운다고 노력 중으로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운드리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 전략은 좋은데 네. 최근에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 자체가 사실 뭐 주가 하향세는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고 저는 뭐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제 TSMC가 워낙에 또 강하다 보니까 대만에서 그쪽이 뭐 초미세 공장 파운드리 패권을 놓고 너무 치열한 경쟁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너무 좀 출혈 과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치열한 경쟁에 따른 좀 출혈 과다가 약간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주가 자체만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증권가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이 네. 사실 실적은 괜찮아지고 반도체 규모도 더 커지는데 그러니까 규모는 더 커지고 시장은 더 좋아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공급량이 이상하게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 네. 뭐 저번에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말 나왔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가지고 거기 세트 생산에 비메모리 생산에 차질이 빚으면서 여기서 탑재되는 메모리 수요도 감소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여기 SK하이닉스 메모리 잘 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이쪽이 잘 안 되니까 메모리 쪽이 같이 상생돼야 되는데 얘네는 잘 되는데 얘네가 안 되니까 같이 좀 가라앉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실적 악화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공급만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은 이제 공장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삼성전자가 했던 게 평택에 네. 평택 3라인 진짜 축구장 25개 그런 식으로 공장을 많이 만들고 또 미국에 투자해서 공장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SK하이닉스랑 뭐 삼성전자 약간 주가가 좀 주춤하긴 하지만 결국은 저는 이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은 공급량이 늘어날 때 결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평택 공장 평택 그 3라인 축구장 25개 규모가 완공될 때 공사가 끝나면 거기 이제 그 기계들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기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비메모리 전문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네.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공장들을 확대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완공돼 가지고 비메모리가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은 메모리도 같이 원활하게 될 것이고 또 삼성전자가 또 비메모리 쪽에서도 굉장히 또 열심히 하겠다라고 최근에 또 밝혔고 평택 공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시스템 반도체든 다 잘 할 것이다. 앞으로 공장만 잘 완료되면 공급만 부족 현상이 완료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우려하는 점은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주가도 잘 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파세코는 양갈래 멈니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 파세코 평단가 27,474원, 비중 20% 언제쯤 올라갈까요? 라고 눈물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파세코 오늘 22,20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24,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에어컨 13억 매출 돌파. 에어컨 13억 매출 돌파. 네.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13억 그러면 뭐야? 별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틀 만에 13억을 돌파했어요. 이틀 만에요? 네, 이틀 만에. 네. 근데 에어컨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에어컨 가격이 얼마인지. 물론 가격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몇십만 원대, 보통 몇십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싼 건 몇백만 원대도 있을 거고. 근데 보통 집에서 하면 몇십만 원대 살 것 같은데 이런 몇십만 원대를 팔아가지고 13억 이틀 만에 2일 만에 야 굉장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창문형 에어컨이거든요. 창문형 에어컨인데 창문이 달려있는 에어컨인데 이거 파세코가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여름도 다가오고 해서 창문형 에어컨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오, 진짜 대단합니다. 에어컨.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에어컨 시장의 강자, 뭐 삼성이나 LG 이런 데가 잘 팔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파스코에서는 또 새로운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저기 이제 창문이 달려 있어요. 창문이 달려 있고, 근데 창문형 에어컨이 이렇게 또 잘 팔리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뭔가요? 뭐냐면요. 네. 기존의 창문형 에어컨이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는데, 네. 이 창문형 에어컨의 가장 큰 단점이 큰 소음이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너무 진동 소리가 크게 나다 보니까 집에서 가만히 난 편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이번 파세코가 만든 바로 새로 출시한 이틀 만에 13억 팔린 이 바로 창문형 에어컨은 바로 그 소음을 잡았습니다. 소음을 잡았다는 점. 소음이 크게 나지 않는다. 옛날에 뭐 조용한 자동차 내간자 뭐 이런 것처럼. 자, 소음을 잡은 배경에 듀얼 인버터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컴프레셔를 달아가지고 또 새로운 기술력을 도입해서 모터에 대한 소음이 덜덜덜 거리는 거를 좀 막았다라는 것들 굉장히 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AS 보증제 뭐 여러 가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파세코가 이제 잘 팔리고 지금 이틀 만에 13억 팔렸고 창문형 에어컨이 그래서 저는 기업 가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주가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주가 측면 보시면요. 근데 이게 좀 최근에 좀 빠지긴 했어요. 빠져가지고. 네. 근데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빠지긴 했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판매량이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팔리는 것보다도 지금 이틀 만에 13억 팔렸으면은 2분기, 지금 2분기잖아요. 1분기 실적도 괜찮았는데 2분기 실적은 더 좋아지지 좋아질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2분기 실적은 지금 판매량 이런 거 보니까 더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파세코가 지금 최근에 빠졌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파세코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신일전자라고 있잖아요. 신일전자 이거는 선풍기 파는 회사거든요. 네. 그 선풍기 업계 1위예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선풍기 있으신 분들 한번 선풍기 한번 보세요. 다 신일 영어로 SHAIN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IL. 거의 제가 봤을 때 선풍기 시장은 한 90% 이상 신일전자가 먹은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봤는데 전부 다 신일 거더라고요. 우리 집에 선풍기 한 4대인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전부 4대, 5대 전부 다 신일 거든. 근데 그게 신일을 좋아해서 산 게 아닌데 그냥 뭐 어디 가서 전자제품 사면은 뭐 롯데 하이마트든 뭐든 사면 다 신일이. 근데 문제는 제가 신일 얘기 왜 말씀드렸으면 이게 둘이 아까 그 파세코랑 비슷한 거예요. 둘 다 여름을 노리는 거죠. 이건 그렇죠. 선풍기고 걔는 이제 이거 에어컨인데 이것도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여름용 노리는 여름 테마주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름 테마주, 선풍기, 에어컨 테마주고 이때 올랐다가 3월을 기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수급의 문제라 이 파세코 3월부터 떨어졌잖아요. 수급의 문제지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이런 것도 다시 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이 이틀 만에 13억이라는 매출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잘 가지 못하는 점을 수급의 문제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넘어져도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종목. 오뚜기입니다. 예, 오뚜기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데 오뚜기가 지금 최근에 주가는 좀 안 좋았어요. 네. 하지만 주가는 좀 안 좋았지만 저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바로 이 오뚜기 굉장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응답하라 마감시장 그거랑 비슷한데요. 네. 아니 그거랑도 지금 무늬가 비슷한데 어쨌든 지금 오뚜기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복합식품. 진짜 비슷한데요? 네, 진짜 너무 비슷해요. 이거 따라한 거 아닙니까?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복합식품 유럽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바로 이런 것들 복합식품을 다수 보유한 오뚜기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복합식품이 우유, 계란, 벌꿀 뭐 이런 것들을 가공한 혼합한 제품이에요. 이거를 이제 유럽에 EU 승인한다고 좀 밝혔거든요. 자, 그래서 빵이나 과자 뭐 이런 것들 오뚜기가 또 잘 만들고 있고 오뚜기 진라면
오뚜기 진라면, 뭐 육개장컵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식품들이 전 다시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뚜기가 최근에 좀 좀 부진하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최근에 식품주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식품주들 뭐 하이트 진로 홀딩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았는데 오뚜기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저는 오뚜기가 다시 한번 일어서지 않을까. 그 상대성으로 좀 약간 이 키 맞추기 효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오뚜기 자체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졌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데 야, 이거 지금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있어요. 뭐예요? 놀라웠던 게 있는데 이걸 좀 당겨 볼게요. 당겨 보시면요. 이게 잠잠하잖아요. 네네. 잠잠한데 밑에 거래량이 네.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거래량 제가 키워볼게요. 이게 올렸습니다. 네. 이거 보이시나요? 뭐죠? 이상하죠 이거. 봐봐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요. 네. 엄청납니다. 이게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 컸거든요.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네.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저는 이거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이거 좀 내려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 별로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거래량이 이렇게 뜬 것 자체가 뭔가에서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고 큰 손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EU, 유럽 연합에도 복합식품 잘 팔고 뭐 수급도 좀 들어와서 이런 큰 손이 엄청난 거래량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뭔가 매기가 좀 몰리지 않을까,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오뚜기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뚜기의 경우에는 지금 복합 히트 상품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요. 큰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파란불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